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50대 초반에 장애가 있는 독신입니다. 돌싱도 아니고 결혼 한번 못 해봤어요. 장애가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성격이 심하게 삐뚤어져 있어서 늘 입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아파서 장애가 생긴 것이 미안한지 계속 언니만 편애를 해왔고, 전 다른 자매도 있는데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언니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늘 어떻게든 자기 혼자 다 가지려는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방에 소형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맛있는 식재료나 음식을 그득하게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다녔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포기했죠. 다 먹고 토할지언정 나눠 먹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조작해서 재산을 다 가로채고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재판까지 갈까 생각도 했지만 거액도 아니고 다른 자매들이 뜯어 말려서 그만두었습니다. 가로챈 재산은 5억이었는데 그걸로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옮기고 1억이 넘는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저희보다는 더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부모님이 자기에게만 물려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저희 자매, 특히 저에게 어떻게든 종노릇을 바라는 것처럼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 들어보면 하찮은 일들이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외로운 신생이 오라 가라 명령을 하는데 가면 교통비로 몇만 원 지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피부치만 아니면 정말 그 꼴 안 보는 건데 하는 심정이었죠. 그래놓고 자기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줄 것처럼 회유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한 배에서 태어나 자매라는 게 끔찍할 정도로 그런 짓을 하는데 정말 욕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당한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를 불러놓고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방언으로 풀어내듯 계속 꿍시렁꿍시렁 거렸습니다. 듣기 거북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엔 세상 사람들은 다 못됐고 자신은 천사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 와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 한가롭지 않으니 부르지 말라고 하려다가 또 학생 때처럼 자해나 자살 쇼를 벌릴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언니라고는 하지만 재산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걸 빌미로 자꾸 뭔가를 시킬 거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곤두서서 언니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정도였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한동안 오라고 해도 안 갔더니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어서 실려왔는데 가족이니 보호자로 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신할 뻔했죠. 가족이 마음대로 안 되니 시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려 5일간 입원을 하면서 병원비는 2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입원 중에 걱정된다고 몸 구석구석 정밀검사를 다 한 거죠. 병원비는 본인이 낼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황당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엔 혼자 늙어 죽는 게 괴롭고 한스럽다는 말을 자꾸 했어요. 아마도 결혼 한번 못 해본 게 아쉽다는 말이었겠죠. 그렇다고 중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50이 넘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재혼이 어려운 걸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희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설마 했던 거죠. 몇 달이 지난 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채팅 어플을 가입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났는지 남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달라는 대로 준 모양이었어요. 안 그러면 안 만나줄까봐. 10살이나 어린 남자를 집에 들인 거죠. 가보니 아예 방을 하나 차지하고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룸사롱 지배인이었던 남자인데 사람을 깔보고 막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돈을 주지 말라고 했더니 그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저희 자매들은 처음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죠.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남자가 또 뭐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좋아서 돈을 줬다고 가서 정정을 하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긴 한 걸까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결국 구두발에 껌대는 기분으로 남자를 아주 어렵게 떼어냈는데 나중에는 저희를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는데 왜 그랬냐고. 가만히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언니란 사람이.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신경 쓰면서 지옥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적당히 하라고. 그랬더니 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못 살아봐서 뭘 모르는 거라며. 저희 자매는 나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본인은 알지 못할 겁니다. 늘 그랬듯이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렇게 2달인가 석 달은 조용했어요. 저희는 진짜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니 냅둬보자고 했죠. 갑자기 또 사람을 불러 제끼더니 시한부 인생이라면서 앞으로 오래 못 살 거니까 잘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가사 도우미를 붙여서 붙박이로 옆에 두고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저런다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진짜 그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간암 말기라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병원에 문의해보니 암도 아니었고 혈종이 1cm 정도 있었는데 약을 없앴다면서 큰일은 아니더라고 하는데 이러다간 저희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겠더라고요.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랬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다시는 안 보겠다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대로는 절대 안 속는다고 그랬어요. 언니란 사람은 또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면전에 5만원 다발을 허공에 뿌리면서 이깟 돈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라면서 또 오열을 하고 가사 도우미는 저희한테 이럴 게만 오시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 후로는 인연을 끊고 저희 자매는 언니가 사는 그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랬겠어요.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가사 도우미가 없어졌는데 돈을 들고 도망갔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 술에 잔뜩 취해서 비밀번호하고 도장까지 든 통장을 건네준 것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사 도우미를 찾았고 돈은 반 정도 돌려받았는데 울며 합의해달라고 해서 해고하는 걸로 끝을 맺었어요. 나중에는 사실인데 언니의 장애는 충분히 재활 가능했었는데 모르는 척 했던 거예요. 어차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힘들게 재활해서 살아봐야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으로 비밀로 숨긴 거였습니다. 만약 그때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다 같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삶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뿌리친 거였죠. 사람 사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언니는 결국 정말 암에 걸리게 되고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도 인지장애가 와서 저희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양원 식구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언니를 안타까워하거나 자주 보러 가진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짐스럽게 느끼게 된 거죠.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